다시 불가우로 말미암아 세 가지 모습이 생기니 그랬죠. 이게 이제 업상 전상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불가과 서로부터 어울려 다닌다. 이게 뭐냐면요. 무명 때문에 업상 전상 현상이 딱 생겨났는데 무명이 커져서 업상이 되고 업상이 커져서 전상이 되고 전상이 커져서 그 현상이 된다 그러면은 무명이 전상 현상에 그대로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같이 붙어 다니는 거야. 모습이 생기는 불각과 서로부터 어울려 다닌다. 무엇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무명인 업의 모습이다. 이게 무명업상이겠지. 무명업상이야. 무명업상이다. 무명업상. 무명인 업의 모습이다. 불가우로 말미암아 그 부처님 자리를 알지 못함으로 불가하고 부처님 마음자리 각을 알지 못한다. 그 소리가 똑같아. 그래가 이 글을 봤을 때 개념을 자유롭게 봐야 돼. 개념을. 개념을 자유롭게 봐야 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갔을 때 사실은 이런 것도 이제 다시 한글로 번역한다, 자유롭게 번역한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좋지.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을 업이라고 하지만, 마음의 움직임을 업이라고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부처님 마음을 딱 알았는데 마음의 움직임, 뭐가 하나 움직여. 근데 그걸 딱 봤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면 이 움직이는 건 허상이거든. 무명은 허상이에요, 보면은. 근데 딱 일어날 때 그냥 허상인 줄 알면은 허상이 힘을 써, 못 써? 그냥 탁 사라져요. 팍 하고 물거품 꺼져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부처님 그 마음처럼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보면은. 마음이 움직이면 그걸 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괴로움이 있으니,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면 괴로움이죠. 무명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이면은 중생의 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업 때문에 얻게 고사 괴로움이 있게 된다. 이 소리에 보면은. 마음이 움직이면 괴로움이 있으니 결과가 원인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 결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과. 인과에 보면. 그건 인연법에 집착하는 거에 보면.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인과법이 적용되는 세상은 부처님의 세상이에요? 중생계예요? 중생계야, 중생계. 중생계에 보면. 부처님의 세상은 인과법을 떠나 있다, 안 떠나 있다? 떠나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마음이 움직이려 한다. 마음이 움직이면 괴로움이 있으니 결과가 원인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이제 아시겠어요? 그냥 보면 이게 참 어려운 글이에요. 내용을 알고 보면 쫙 깨지는데 모르고 이게 되게 어려운 글이에요. 둘째는 능견의 모습이다. 그래서 볼 수 있다. 능견은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능견의 모습이다.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말이야. 마음의 움직이로 말미암아 볼 수 있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봄이 없다. 마음의 움직이로 말미암아 그 무명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탁 움직일 때 움직인다 이 소리는 보는 게 있어서 움직인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래서 딱 움직이는 그 마음자를 전식이라 그러는데 그걸 또 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 움직일 때 그걸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능견상으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능견상, 전식, 전상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딱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봐주면 좋아. 근데 전식이 따로 있고 전상이 따로 있고 능견상이 따로 있고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 그런데 무명이 딱 움직이는 그 자리를 볼 수 있어서 능견상.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전상. 그거는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전시. 이렇게 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여기에서 그 유겸 6가지 번뇌를 나눠놨을 때 아까 뭐라 해요? 능견심, 불상념이라 그래요. 능견심, 불상념. 그러니까 능견심, 불상념도 지금 요거 말하는 거야. 전상, 전식, 능견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근본업 불상념 뭐냐? 무명업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명업상.
근본업 불상념은 무명업상을 말해요. 그냥 무명업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알게 되면 나중에 그 유겸이 이렇게 나와, 6가지 그 오염된 번뇌가 나왔을 때 요거 딱딱 매치해서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지금 한두 번 들어도 이해가 가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5번, 10번을 계속 되풀이 할 것인데, 이제 귀에 딱 들어앉는 거야, 보면. 응? 그래서, 기실론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 기실론이 되게 쉬워져, 보면은. 근데 대한민국에서 기실론이 쉽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실론, 한 절 끝나면은, 기실론이 이런 것이야. 이게 탁 어깨에 힘을 주고 남한테 이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보면은. 응? 그게 능견의 모습이다. 마음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기에. 아까 그런 표현해 보여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봄이 없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진여 그 자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볼 수 없다는 거야, 보면. 셋째는 경계로 나타난 모습이다. 능견에서 딱 봤으니까, 딱 봤으니까 봤다라고 하는 어떤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탁 드러난다는 거야. 드러난다는 거야, 보면. 드러난 마음이다. 그래서 현식이라고 그러고, 드러난 모습이다. 그래서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 6가지 오염에 부여하게 되면 현색 불상념이라고 그러고, 그게 오해에 들어가는데 오해에서 말을 했을 때는 업식, 전식, 현식 할 때 그 현식에 속하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셋째는 경계로 나타난 모습이다. 현생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 내가 보는 경계로 드러나는 모습이잖아, 보면은. 그래서 그걸 경계상이라 해야 돼, 경계상. 그러니까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업상, 전상, 현상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 이런 표현을 이제 기술론에 쓰는데 이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보면 업식, 전식, 현식, 업상, 전상, 현상 이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자유롭게 쓰잖아, 보면. 근데 무명업상이나 능견상이나 경계상은 업식, 전식, 현식을 이야기를 한다. 능견으로 말미암아 헛된 경계가 나타나게, 능견으로 말미암아 헛된 경계가 나타나기에 능견을 떠나면 경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대통령도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보면은? 재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사실 모든 중생들이 전부 인드라망처럼 얽혀 있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나만 잘 살겠다, 이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보면. 응? 너만 불쌍하게 살아라, 이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같은 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인드라망 하는 것은 중생들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은 중생 자체가 그냥 세상이에요, 보면은. 세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누구 하나 얕봐도 안 되고 또 누구 앞에 가가지고 내가 비굴해졌어도 안 되고 자기 있는 대로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그 몫이 주어지잖아요. 학생은 공부, 주부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도 집안일, 가장은 또 가족 생계를 지는데 주어진 직분에 입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보면은. 이제 주어진 직분을 변화시키면서 자기 욕심이 이제 개입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무명업상, 전상, 현상,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네. 한번 볼까요? 의 불각고 불각에 의지하였기에 생삼종상 3가지 모습이 생겨나는데 여피 불각, 그 불각과 부처님 마음을 모르는 그 자리와 상응 늘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분리 떠나지를 않는다. 운하위사며 그 3가지를 무엇이라 하느냐. 일자는 무명업상이다. 첫 번째는 무명업상인데, 자, 무명업상. 무명은 처음 생기는 거야. 처음 생기는 딱 그 자리가
그 자리를 무명업상이라 그래 보면. 무명업상인데 이에 불가하고 불가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심동. 무명업상인데 이 무명업상이 이에 불가하고 불가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심동. 그 마음이 움직여. 그 마음이 움직여요.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 설명 미업이야. 그걸 설화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는 게 업이야. 업이 행위거든. 불가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데 망념이 하나 생겼다 이 소리예요. 심동이라고 하는 건. 그 망념 하나 생긴 것을 업이라고 한다.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무명업상에 보면 각즉 부동이야. 그 자리를 탁 깨치게 되면 부동, 마음이 움직일 리가 없어. 근데 동적 그 마음이 움직이니까 중생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 결과물로 유고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왜? 그 결과물은 원인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보면. 이 자는 능견상이다. 이 능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동고 그 움직이는 모습에 의지하기 때문에 능견, 볼 수 있는 게 생겨요. 보면은. 부동적 그 대상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견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견,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는 능견상이다. 세 번째는 경계상이다. 이의 능력고 보는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경계가 생겨. 경계망현이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험하게 보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견제 그 봄을 떠나면은 보는 그 주체를 떠나면은 무경계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읽다가 요걸 글 가지고 풀어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쉽게 말해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부처님 마음자리를 깨닫지 못한 불각이면은 거기에서 처음에 생겨나는 게 무명업상이요. 그 무명업상이 움직이면 그걸 보려고 하는 능견상이 생기고 능견상이 생겨났기 때문에 경계가 드러나는 그 경계상이 있다. 그 업상, 전상, 현상 이 세 가지는 유식에서 말할 때는 팔식에 해당이 돼. 팔식. 중생의 마음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게 되면은 무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현재의식이 있어요. 현재의식은 우리가 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쓰는 마음을 뒤에서 딱 잠복돼 가지고 조정하는 게 칠식이야. 근데 이 칠식은 팔식을 저게 나야라고 집착하는데 그 팔식이 기술의식을 말하는 업상, 전상, 현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 현상, 경계상, 팔식의 경계가 이렇게 딱 드러났을 때 저게 나야 하는 게 칠식이거든. 나는. 이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쓰는 용어들이라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는데 그 용어 개념에 익어지면은 되게 쉬워져요. 보면은 기술로도 지금 제일 어렵고 난해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는. 근데 사실 어렵고 난해한 건 아니에요. 그냥 중생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은 이런저런 이름을 갖다 붙였구나. 이것만 알면 사실 끝이라. 그래서 기술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개념들이 나와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그 내용은 늘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쉬운 거예요 사실은. 쉬운 건데 막 우리가 막 어렵게 할 거 있어요? 한 5분 쉬었다 가지 뭐.